자, 안녕하세요. 경마정보 판매상입니다. 우선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마 공부 진짜 대신해 드립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소개 및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경마를 시작한 경마팬의 한 사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뭣도 모르고 경마에 미쳐서 배팅한 시기였습니다. 정말 무식해서 용감했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 몇 년 사이에 돈도 많이 잃었고 이러다가는 살림살이 다 거덜날 것 같아서 끊어야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경마를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 2017년입니다. 2017년부터는 배팅일이나 배팅 경주는 줄였고요. 대신에 경마 배팅보다는 경마 공부를 죽어라고 했던 시기입니다. 이전 5년 동안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거의 정경주를 다 배팅하면서도 실상 공부 시간은 두세 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요 3년 동안은 제가 배팅 경주는 대폭 줄이면서도 주당 공부 시간은 대략 30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이 30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평일날 보통 한 4, 5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잠도 줄였고 그 다음 금요일, 토요일은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어찌 보면 더 경마에 미쳐 있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 3년간의 배팅 수익은 사실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쳐갔습니다. 이때도 또 생각했죠. 이제 경마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딱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경마가 중단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주말에 시간이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공부한 방법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전인가요? 선진경마 도박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해당 유튜브에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정말 공감도 되고 한 수 배우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부분은 요 3, 4코너에서의 마필 위치 그리고 경주별 기준마 그리고 여기는 표시를 안 했지만 기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경주 기록 아닙니다. 이 경주를 어떻게 분석한 내용을 적는 걸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경마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경마에 대해서 이 표에서와 같이 생각나는 대로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먼저 경마는 주어진 조건에서 1등, 2등 혹은 3등을 찾아내는 경주죠. 다시 말해서 기록 경주가 아니라 순위 경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경마는 확률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확률을 바탕으로 유추를 하게 되고 그 유추된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서 그 기억한 것을 이번 경주에 예측을 하는 것이죠. 경마에는 수많은 정보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객관적인 정보도 있고 또 주관적인 정보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객관적이라고 표시한 것은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라서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객관적인 정보와 주관적인 정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되죠. 경마에서의 최종 판단은 뭡니까? 그렇죠. 마번 선정이죠. 우리는 마번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정된 마번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죠. 즉 배팅을 하는 것도 실행이고 배팅을 하지 않는 것도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배팅을 할지 말지 실행을 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저는 경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왜 경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의사 결정 과정을 이야기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마 베팅을 실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보라는 게 있으면 그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겠죠. 그리고 그 정보를 나열을 하고 보기 좋게 표현합니다. 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으로 정보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는 그 해당 정보들을 바탕으로 활용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정 사항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보를 수집하고 나열하고 표현하는 요 과정까지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객관적인 영역 또는 분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활용하고 실행하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주관적인 영역 또는 결정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객관적인 영역은 다른 말로 컴퓨팅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주관적인 영역은 각자의 판단,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영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정보를 표현하는 단계, 요 단계죠. 요 단계까지는 어떻게 정보가 표현되었는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이후의 단계, 요 단계죠. 요 단계는 누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결정을 내기로 실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요 앞부분에서 객관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표현했는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방법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뒷부분은 일단 이 앞에서 분석이 되면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도시, 어떤 상권에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유동인구가 어떻니, 동종업계 숫자는 어떻니, 고객의 성향, 즉 나이나 성별 같은 건 어떻니, 이런 단계를 분석하겠죠. 그거는 이 어떻게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분석하는 이 툴이라든지 도구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동일한 도구로 분석을 하게 된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난 여기에다 치킨집을 해야 되겠다. 난 여기에다가 삼겹살집을 해야 되겠다. 또는 이 상권은 나하고 안 맞아. 다른 상권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과정을 이제 경마에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 경마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과정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최종 실행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마에서의 정보는 이제 편성표가 되겠죠. 이 편성표가 나오면 우리는 편성표에 맞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나열하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제는 표현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행 여부를 따집니다. 자, 그럼 각 단계에서 경마에서 하는 행위는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주 동영상을 복기하거나 조교를 직간접적으로 관찰을 하거나 예상가나 예상지의 정보를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소스나 기록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하죠. 마지막으로 배당판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은 메모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메모는 출마표나 예상지 위에 덧칠이 되어서 표시되어집니다. 이후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마번 선정이라는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이 최종 결정을 바탕으로 베팅 실행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위의 장표에서 말씀드린
객관적 분석 과정과 주관적 분석 과정은 동일합니다. 정보를 표현하는 단계까지가 객관적 영역이고 이후는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이 객관적 영역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정말 객관적인 자료인가요? 동영상을 보고 조교를 보고 예상가와 예상지의 정보를 소비한 게 객관적인 자료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 처리 과정과 가장 다른 부분이 이것일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예상지나 예상가의 영역은 객관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마번을 선정하는 단계까지 하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경마판에서 이러한 과정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가나 예상지를 비하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주관적 영역인 마번 선정 단계부터 예상가나 예상지가 확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객관적 영역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상가와 예상지는 마번으로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가와 예상지를 100%까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당 마번을 추천하느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추천하는 마번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은 있는데 그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를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예상가 분이 이번에 A라는 마필이 조교가 기술적으로 변했고 아주 향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또 다른 예상가 분은 B라는 마필이 지난번 직선에서 걸으면 좋았는데 앞말들한테 2번이나 방해를 받는 바람에 못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예상가 분들의 의견은 저도 믿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테니까요. 근데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그럼 다른 말들은 다 놀고 있냐는 겁니다. 이 편성에 해당 마필의 조교가 좋아졌으면 갈 수 있느냐? 이 편성에 직선에서 안 막히면 갈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또한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거나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해당 정보를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대부분의 경마 팬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상가나 예상지 정보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자료의 부족입니다. 어떤 경마 유튜브 채널이나 어떤 마사회 자료를 봐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객관적 분석 자료는 저 또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소개해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부족입니다. 설사 객관적 분석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안다고 해도 일주일이면 서울 경마 기준으로 약 20개 경주가 늘어나는데 이를 다 분석하고 다음 경마일에 나오는 마필들까지 예측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그만큼의 물리적인 분석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 수집되고 나열되고 표현되어진 자료를 제공을 한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경마 팬분들이 직접 마번을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경마 팬분들의 경험과 능력과 지식이라면
만약에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정보 단계 자체에 집중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마번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저는 마번을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마번을 추천할 수 있는 충분히 객관적이고 자세한 근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